법무검찰의 개혁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주제가 굵직굵직한 게 벌써 3개나 올라왔습니다. 1위, 3위, 5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모두 다 조국 후보자 관련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이죠. 조국 후보자의 처남 집에 난데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라는 말로 문을 두드린 사람들 바로 검찰 관계자였는데요. 이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잡히자마자 검찰은 일주일 전부터 은밀하게 압수수색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전방위 압수수색, 저기요 택배입니다. 제목은 은밀하게 위대하라까지 했는데 조수진 부장. 네. 이만큼 압수수색이 정말 전방위 극비로 이루어졌나 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압수수색이요 10여 군데 전국적에서 동시에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흔히 007 작전처럼 이루어집니다. 예. 지금 저기 보시는 저 장면은 오늘 그 아침에 CBS 취재진이 경기도 일산에 조국 후보자 처남 집에 있다가 이 장면을 딱 포착을 한 거죠. 바로 이곳에서는 택배 회사를 가장하고 들어간 겁니다. 예. 검찰이.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인멸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문을 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은 이 관리사무소를 가장한다든가 택배 회사를 가장한다든가 또 우체국 직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을 순순히 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조국 후보자가 저 때만 하더라도 이현정님 출근 준비를 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네. 전혀 몰랐던 겁니까? 저 처남 집에 압수수색한 것도? 사실 오늘 그 검찰 압수수색은요. 저도 뭐 검찰을 쭉 이제 봤지만 이 검찰 수사관들이 한 100명 정도가 동원이 됐어요. 야. 어마어마한 인력이 동원이 됐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10군데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많은 장소에서 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보통 지방 같은 경우는요. 이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지방청에다가 부탁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이게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은밀하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아마 조국 수석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다가 바로 이 매제한테 직접 전화를 받은 거예요.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라고 해서 조 수석이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출근을 중단을 하고 바로 또 검찰 본인이 이제 중비단 사무실에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비단 사무실에서 지금 전격적으로 다 압수수색을 하니까 이게 카메라 플래시가 많이 터질 수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늦게 나오시는 게 좋겠다. 원래 조 수석은 오늘 본인이 몸살이 있어서 늦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 수석이 오늘 차를 몰지 않고 오전 9시쯤에 바로 밖으로 외출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어디 갔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썰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현대빌딩 즉 적선동에 나타난 것은 오후 2시가 넘어서 일단 또 도착을 해서 계속 청문회를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사이에 어디에 가 있었는지는 현재까지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조국 후보자 관련된 압수수색이 얼마나 많이 진행됐는지 보려면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봐야 돼요. 그만큼 고양, 공주, 당연히 부산도 있고 사모펀드 운영사인 엽상동도 있고요. 장애식 평정 아닙니까? 근데 정작 조국 후보자의 집은 압수수색을 안 한 겁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왜 조국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느냐.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지만 변죽만 올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는 뉘앙스의 발언이 나왔고요. 또 야당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다가올 이틀의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에게 변명거리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이를테면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회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한 또는 특검의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수사가 아닌가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조국 후보자가 뒤늦게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이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문회 장소에서 검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 회피하실 건가요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고 그냥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거든요. 여전히 야당은 이 정격적인 수사에 대해 당황하면서도 이것이 혹시나 조국 후보자를 유리하게 도와주는 것은 아닐까 정치적으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알려지기로는 조국 후보자도 심지어는 청와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검찰의 압수수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윤석열 총장의 결정적 장면, 검찰의 이 결단, 윤석열 검찰의 결단 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법무검찰의 개혁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정부 합의안의 기본 정신을 지키되 열린 마음으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압수수색 카드를 빼낸 결정적 장면 첫 번째, 조수진 부장. 네. 일각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외칠 때 누가 누구를 개혁하냐라는 것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숨가쁘게 움직였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일선 검사들에게 제가 참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체 누가 개혁을 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수사 대상자가 돼야 할 사람이 왜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 것이냐? 이거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빗발쳤고요. 예. 실질적으로 또 한 가지는 오후 2시에 김무곤 인사청문준비단장이 정의당을 방문해서 조국 후보자 대신에 의혹 개명을 나섰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굉장히 부글부글 끓는 기류가 많았습니다. 왜입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김무곤 인사청문준비단장은 검찰에서도 내로라는 특수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사 경력이 높은 사람이 수사할 만한 사안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해명하러 갔다? 이것이 검찰의 본연의 자세인가?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검찰 개혁이 그토록 지금까지 많이 나오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도 믿는 것은 검찰 개혁의 요체가 검찰은 정치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 점이거든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마치 검찰의 개혁을 내가만 할 수 있다는 듯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과연 저 사람이 검찰의 중립성 의무를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거냐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검찰의 압수수색이 대규모로 정말 전격적으로 10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됐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 예. 바로 정윤회 씨의 이른바 십상시 문건인데요. 정윤회 씨 집은 압수수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체적 진실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집이 압수수색 명단에서 빠진 것, 행해지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끝까지 봐야 한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면 조수진 부장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오늘 이 압수수색, 전방의 압수수색이 단초가 된 게 어제 이 특수통인 김무곤 단장이 정의당을 방문한 것과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부르짖은 게 단초가 됐다고는 확실히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었죠.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도 계속 출근해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 개혁안의 내용은 사실 별다른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불불 끓었던 거는 검찰 개혁? 대체 누가 개혁을 한다는 것이냐. 이거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자꾸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것 이거야말로 뭔가 너무나 잘못됐다. 이런 것이 있었고 오후 2시에 정말 당대의 지금 현직 특수통 검사가 정의당에 찾아가서 이것은 의혹으로 제기돼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해명을 하는 것, 변호를 하는 걸 보면서 검찰 조직에서 굉장히 회의감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장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추진봉 교수님, 세 번째 장면 볼게요. 검찰이 그러니까 청문회 일정이 여야간 합의가 된 직후에 움직였다는 건 그만큼 이 부분도 고려 대상이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사실은 끝나고 나서 보통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고소인 조사를 하고 나서 다른 고소인들을 불러가지고 의견 듣고 나서 보통은 이제 영장을 청구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영장을 청구한 걸 보면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사안들이 국민에게 관심이 많고
또 청문회와 연관돼 있는 부분도 함께 고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 수 있게 만듭니다. 물론 뭐 검찰이 그런 정치적 고려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보면 이렇게 급박하게 전격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찌 보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의원님, 검찰이 입장에서는 청문회가 진행된 뒤에 이렇게 수사하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청문회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아마 뭐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또 현재 한 11가지 정도의 지금 고소고발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 아까 멘트도 나왔지만 권력에 대해서 어떤 거침없이 수사하라라는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 사건을 자칫 좀 오랫동안 뭉개다가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때 증거 확보도 어려울 뿐더러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점 자체가 청문회가 일단 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 좀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들이 검찰의 위상을 높이고 또 검찰로서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들이 내부에서 상당히 일었기 때문에 아마 전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쭉 분석했던 것처럼 윤석열 총장의 결단은 조국 후보자의 검찰개혁 정책 발표와 청문회 일정 합의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의 속내가 참 궁금합니다. 정말로 조국 후보자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인지 말입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 신망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것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조수진 부장. 오늘 청와대의 기류는 좀 당혹스럽다는 기류도 일으켜서 정말 청와대도 몰랐는지 진짜 법무부도 몰랐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오늘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오후 2시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압수수색 착수 즈음해서 법무부에는 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착수, 검사와 수사관이 100여 명 정도 투입된다? 동시간대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 이런 사안은요. 보통 일주일 전부터 기획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에 비춰볼 때는 그 법무부에 일주일 전쯤, 최소한 2, 3일 전에는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박상희 법무부 장관이 이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했을지, 또 청와대에 어떻게 이 내용을 알렸는지,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상희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수사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검찰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진짜 이게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 100여 명의 검사 수사관이 정말 뭐 할까 이렇게까지는 아마 전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압수수색이 이번에 그 중요한 건요.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가 됐어요. 예. 청구했을 때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를 했을 때 이거는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검찰과 법원 모두가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부가 됐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요. 이 청문회 과정, 청문회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채택 직후에 지금 행해졌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조국 후보자가 일종의 피의자로 전환이 된 건데 네. 지금까지 피의자,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고위공직에 임명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합의 일정이 이루어지고 난 직후에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행해졌다는 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점입니다. 아까 잠깐 그래픽으로 밑에 나갔었는데 청와대는 사전에 몰랐다는 거잖아요. 장혜찬 평론가님. 그러면 몰랐는데 청와대 입장에서 의혹을 밝히겠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조국 후보자 지금 겨냥하는데 박수 칠 수도 없고 청와대 좀 난감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가 아무 피의 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라면서 반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나 앞서 조수진 부장 설명처럼 영장에서 발부가 나온 겁니다.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됐다는 것은 최소한 혐의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고 봐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만약 모르쇠로 나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이 청문회까지 가보겠다 임명 강행 기조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국민적 질문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일단 청와대 차원에서 해당 이 딸의 논문이나 장학금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사전 검증이 있었는지 검증이 없어서 지난 민정수석 재직 시에도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자 전 현직이었던 민정수석을 검증하는 데 소홀했다면 이 논란을 만들어낸 책임 청와대도 여기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평론가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청와대로서는 지금 달갑지 않은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장관급 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이 먼저 이뤄진 전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배당이 옮겨진 것 자체도 검찰이 일종의 형사부를 위장막으로 세우고 청와대 모르게 특수부에서 사전 기획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성역 없이 수사해달라 그 지시 그대로 성역 없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그런 분위기로 읽힙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이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중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청와대에서 불쾌하다고 반응을 내놓는 순간 그렇다면 대통령의 말은 무엇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모순이 생기죠.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발언 찾기 놀이 요즘엔 참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제가 오늘 조국 후보자의 집 압수수색에서 빠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윤회 사건 때 정윤회 씨 자택 압수수색이 빠졌어요. 이때도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뭐라고 올렸냐면요. 불법 사찰의 깃털과 꼬리들은 증거인멸에 급급했고 검찰은 수사 신용만 냈다. 법무부 장관이 즉각 물러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중한 자세. 그래서 우리 윤석열 총장, 윤 총장은 그래서 고지고대로 말을 들었다는 얘기인데 최진봉 교수님은 이 말을 잘 지켰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뭐 그렇게 보여져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본인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도 또 국정원 그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그냥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고 정의를 위해서 본인은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번 사안도 이제 국민적 여러 가지 의혹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고소고발이 일단 들어온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전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런 의혹을 씻기 위해서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고 만약에 수사를 계속 안 하고 미적미적하고 있으면 또 다른 또 논란이 되고 비판이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원리 원칙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이요, 위원장 의원님. 원래 형사부에 있었다가 특수부로 갔잖아요. 네. 이 얘기 하기 전에 먼저 형사부와 특수부가 뭐가 다른지 설명을 좀. 보통 형사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선 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예. 경찰서에서 올라오는 사건들을 주로 처리하는 게 이제 형사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어떤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인데 형사부는 주로 기획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수부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권력형 비리라든지 권력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기획 수사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수사 인력이나 수사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특수부가 뛰어날 수밖에 없고 또 특수부가 한번 칼을 뽑으면 정말 무라도 자른다고 할 정도로 뭔가 결과물을 항상 내놨습니다. 예전에 대검중수부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대검중수부가 없어지면서 사실상 그 기능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다 가져왔어요. 그만큼 특수부가 정말 수사에는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수사를 보면 특수 2부에서 했거든요. 이 특수 2부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떤 정유라 사건도 직접 수사했던 바로 그 부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학원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학원 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특수 2부가 나선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형사부가 그동안 고소고발 사건은 쭉 몰아서 수사를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100명 정도 동원할 정도로 되면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특수부가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저는 이번에 특수부가 이 사건 수사를 나섰다는 것도 상당히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메시지를 조수민 부장. 그래서 특수부가 나서면 무조건 끝을 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 의혹 어쨌든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도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형사부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고소고발. 그러니까 형사 일부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수부로 넘어갔다? 이거는요. 계좌 추적, 압수수색.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인지수사를 벌여나간다. 수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암시한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요. 윤석열 검찰총장 이하 이번 조국 후보자 수사 라인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번 사건에는요. 검사 수사 100여 명, 서울중앙지검 특수 1, 2, 3, 4부 전원이 다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1, 2, 3, 4부를 총괄하는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국정농단 사건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가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라인업을 지금 그 그래픽이 나와 있는데요. 예. 네. 검찰총장 그리고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 그리고 특수 2부부장 이 모두 다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특검 수사에서 잔뼈가 굵은 수사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고영곤 특수 2부장 같은 경우에는 예. 국정농단 사건 중에도 정유라 씨 부정 입학을 전담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국 후보자의 딸 문제도 간단치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혜철 평론가님 면면을 보니까 한동훈 부장, 고영곤 특수 2부장, 뭐 정유라, 이재용 부회장 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됐던 여러 가지 것들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고영곤 특수이부장은 정유라 사건도 있었지만 박영수 특검으로 파견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특수부로 배당이 되었다는 또 다른 의미는 이것이 단순한 입시 부정 의혹이 아니라 검찰에서 이 사안을 권력형 범죄, 부정부패 범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형사부가 아니라 중앙지검 특수부로 옮겼다 이런 관측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수사의 최종 지휘를 결국 윤석열 총장이 하게 되는 것이다. 일선 검찰들이나 수사관들에 있어서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통과해서 또는 대통령의 강행으로 임명이 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 부분은 검찰청장이 영을 걸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사 일단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쭉 들으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투입한 건 끝을 보겠다는 의미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윤석열 총장의 승부수냐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칼을 뽑아든 윤석열 검찰 이 끝은 어디를 향하게 되는 걸까요? 자, 이 주제 정리해 볼게요, 좀. 이 판을 읽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시면 검찰과 청와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서 정말 말을 맞춰서 조국 후보자를 살리느냐 아니면 낙마로 결정을 한 거냐 아니면 정말 윤석열 총장의 독단대로 단독 판단으로 검찰 내부가 들끓으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거냥한 거냐 아니면 정말 올곧게 엄정한 수사일을 한 거냐 이 네 가지 중에 이현주 의원님은 어떤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현 정부의 여러 가지 능력을 볼 때 이런 그림을 어떤 치밀하게 짜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전 정권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부에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과 이런 것들 다 기획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번 적폐수사하는 게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예를 들어서 짜고 뭔가를 계획을 하고 이런 것이었다면 요즘 전화도 못 합니다. 사실은 이게 다 녹음되고 감청이 되게 서로 흔적을 남겨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걸 짜서 하기보다는 검찰도 검찰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지 않으면 어쩌면 이 수사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법무장관이 임명이 되면 법무장관의 하에 있는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어떤 면에서 특검의 무게가 실리는 거거든요. 특검으로 가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느냐. 이 도대체 검찰은 그러면 계속 권력의 충견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 스타일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건이 자칫하면 특검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 검찰 법무장관 임명이 되면 야당에서는 특검의 명분이 강하거든요. 특검으로 갈 경우는 이 사건 수사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권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특검 기간 동안 한다고 하면 거의 9월, 10월, 11월까지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총선이거든요. 그러면 비춰본다면 지금의 검찰 수사는 저는 불가피한 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면 이제 그냥 단순한 수사 의지가 현재 어떤 권력 관계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뭔가 그림을 그렸다기보다는 자신의 논리에 따라서 결국은 수사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검찰이
요 다 하나씩 모든 분들께 짧게 여쭤볼 거예요. 조수인 부장은 이 네 가지 경우의 시나리오 중에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라든가 뭐 어떻게 중간에서 살려보겠다라든가 이런 것보다 검사는 검사다. 그러니까 검찰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기된 것만 해도요. 각 혐의에 대한 최고 형량을 제가 더해봤거든요. 예. 그냥 단순 합계라면 100년이 넘어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청문회가 일정이 간신히 잡히고 나서 바로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혐의가 많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검찰의 의견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다만 조국 후보자라는 가장 핵심 몸통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칼이 진검일지 목검일지는 두고 봐야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정말 오늘 아침부터 이런 설설설이 많아서 일각에서는 이 검찰하고 청와대가 사전 조율한 다음에 야 이거 조국 후보자 안 되겠는데 여기서는 일단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조국 후보자 낙마. 왜냐하면 정권 차원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을 한 거다라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어서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두 분이 아까 얘기했던 거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 지금 뭐 이렇게 만약에 청와대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만약에 낙마를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직접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저런 식으로 해서 낙마를 시키는 것은 도리어 더 정권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윤석열 총장은 그 검찰총장으로서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원리 원칙으로 가는 본인의 모습, 원래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그 스타일대로 진행한 거지. 이게 무슨 정치적인 어떤 수계산을 하거나 소통을 해가지고 일부러 무슨 판을 짜고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말이 아주 오랜만에 일치된 모습을 봤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화면 같이 보실게요. 그래서 한 20일 전에 이 말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후보자 SNS에서 말씀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사람 자체는 괜찮다라는 말이 다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검찰총장 임명되고 나서 국회 법사위원장 인사차 방문에서 여상규 의원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 사람 자체는 괜찮다고 말을 한 건데요.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립적으로 수사 잘해달라. 여기에 대해 정치 중립 지키겠다고 윤석열 총장이 저 자리에서 일단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검찰의 내부적인 논리로 보게 되면 윤석열 총장 임명되자마자 인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했던 일선 검사들이 다 좌천이 되어서 결국 옷을 벗었거든요. 내부적으로 왜 불만이 안 나왔겠습니까? 그때 검찰 내부 인트라넷에서도 이런 식의 인사 옳지 않다는 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결국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정치 중립,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살아있는 권력을 한번 겨냥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내부 논리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결과가 저는 짧게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검찰이 이 건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됐다 쳐도 장관 가족들의 자료를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개혁 동력을 상실시키고 주도권을 윤석열 총장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검찰 개혁하겠다는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시킨 키를 검찰에게 넘겨줘버린 그런 아이러니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정확히 보니까 일단 윤석열 총장의 단독 판단에 의한 청와대는 이 사실을 그리 빨리 알진 못했고 이 수사 의지,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하겠다는 검찰 의지가 반영된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